자, 잠 깨시고 123쪽. 이제 본격적으로 물질의 순환 중에 첫 번째. 번호로는 2번이죠. 3번 된다고? 에너지의 흐름이 아, 했어? 아, 에너지 흐름. 아, 요 에너지 흐름 들어가기 전에 뭐 하나 좀 하고. 그게 일반 정규 수업 시간에 좀 했었던 건데. 아까 그 에너지 불균형 있죠.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 그래프로 표시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가로축을 위도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세로축을 에너지라고 할게요. 됐어요? 편의상 여기를 극이라고 잡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 어느 한 점을 잡아서 여기를 적도라고 잡으면, 그죠? 대략 이쪽으로 갈수록 저위도라는 얘기가 되고, 이쪽으로 갈수록 고위도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럼 아까 나왔던 그래프 두 개를 표시해 보면, 일단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흡수하는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도에서 제일 많이 받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극지방에 가면 엄청나게 적어질 거다. 이 말이에요. 격차가 심하죠? 위도에 따른 에너지 격차가 제일 심한, 더 큰 거는, 상대로 더 큰 거는 태양 복사 에너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이건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될까? 무슨 말이 붙어 있어야 될까? 원래 정확하게 해서는. 아까 얘기했지, 태양이 다 방출한다고 해서 지구가 빨아당겨? 아니죠. 그래서, 그렇죠. 지구가 흡수한 태양 복사 에너지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는 이제 뭘 표현한다? 지구 복사 에너지죠. 내놓는 양. 내놓는 양은 얘도 지구 복사 에너지도 어디가 높고 어디가 더 많다? 적도가 더 많고 어디가? 극지방이 낮긴 낮은데 격차는 태양 복사 에너지보다는 어떻다? 적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략 그려보면 뭐 이런 정도로 그리면 될 겁니다. 요렇게. 대강 알아서 봐. 알았어. 두 개 면적이 좀 비슷해야 되는데 면적이 보족이 너무 커버렸어. 알았어. 그래서 파란색이 지구 복사 에너지입니다. 당연히 요 차이가 뭐가 될까? 요 차이가 과잉이고요. 그죠? 요 면적에 해당하는 게 뭐겠습니까? 요게 부족이다. 그 다음에 요 두 개가 교점이 있네? 무슨 말이고? 같다는 얘기죠, 여기는. 요 지점이 38도 정도 되는 지점이다. 됐니? 여기에 하나만 더 표시할게요. 에너지 이동량. 뭐라고? 그러면 과잉된 에너지가 일로 갈 거 아니요? 뭐를 통해서? 대기운동과 해수운동을 통해서. 됐어요? 이때 순환량이 제일 많은 지점은? 순환량이 제일 많은 위도는? 에너지. 그렇겠죠. 38도겠죠. 38도가 에너지 이동량이 최대인 위도다. 바로 옆에 조금만 벗어나면 차갑고 따뜻하고 이래 되니까. 맞아요. 서로 주고받는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이런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이라고? 네, 3번. 이제 물질의 순환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다루는데 하나는 물의 순환, 하나는 탄소의 순환.
물의 순환. 물은 비열이 대단히 큰 물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함유율이 높아요. 따라서 에너지를 얘가 상태 변화하면서 뭐 하면서? 그래서 뭐 참고로 뭐 다 배운 거지만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물의 상태 변화. 물질의 상태 변화도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시죠? 근데 물하고 할 때 좀 약간 용어가 달라져요. 됐니? 이렇게 해볼게요. 물은 기체 상태가 수증기, 그죠? 액체 상태일 때를 물, 고체 상태일 때를 얼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물을 제외한 여기 옆에 다른 물질의 물질 상태 변화 과정을 좀 얘기하면, 다른 물질들은 보통 이제 기체, 그죠? 액체, 고체, 이렇게 써가지고 합니다. 그죠? 됐나? 여기에서 빨간색으로 쓰는 거는 뭐를 쓰는 거는? 빨간색으로 쓰는 거는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해야만 이루어지는 상태 변화. 됐어? 물질이 그러니까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돼.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긋는 화살표는 에너지 방출이에요. 됐어요? 근데 되게 쉬워요. 자유로울수록 에너지가 많다는 거지. 그래서 얼음에서 어디로 가고, 물로 변하는 거, 물에서 수증기로 변하는 거, 얼음에서 바로 수증기로 가는 거. 된다? 이렇게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거는 주변에서 에너지를 흡수해 가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반대 화살표를 다 그리면 그 경우에는 에너지를 어떻게 하는 거다? 이제 주변에 방출하는 형태가 됩니다. 됐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죠. 됐어? 그럼 여기서 일단 공통된 거 뭐라고? 둘 다 공통으로 쓰이는 거 요거죠. 요거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 얘는 1로 가나 1로 가나 용어가 똑같아요. 다이렉트로 가는 거. 이거를 그렇죠. 승화라고 얘기합니다. 몰랐던 사람도 있을 수 있지. 물론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알겠죠. 라고 하는 거는 저의 헛된 기대일 수도 있죠. 나름 좀 한다는 새끼들이 나중에 보면 이런 거 그냥 기만하고 있다가 시험 때 돼가지고 혹시나 해서 갈로 이렇게 넣었는데 헛소리 쓰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알겠습니까? 환장하겠더라 진짜.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거.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거를 그렇죠. 기화라고 합니다. 기체로 변했어요. 이 말이죠. 그럼 고체가 액체로 바뀌는 거는요? 액화라고 말할 것 같지만 용량은 뭐예요? 있었는데 액체가 액체 은거라. 두 개 중에 2개 정도를 쓸 수 있는데 그게 좀 상황에 따라 달라요. 오케이? 첫 번째가 융해라는 게 있어요. 뭐라고? 용해 아니다. 융해입니다. 알겠습니까? 용해는 혼합 과정이에요. 용지를 용매에다 때리 박아여가지고 섞는 현상. 그때 녹아 들어가면 용해되었다. 알겠나?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멜팅이고요. 영어로 멜트 과정이고. 근데 우리나라 한글은 전부 다 융해도 녹는다고? 용해도 녹는다지. 용해는 믹스처예요. 믹스. 섞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또는 뭐를 쓰기도 한다. 용융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약간 이게 관례화해서 쓰는 거야. 그 어떤 의미냐 이런 거야. 잘 들어?
요 두 말은 얼음이 물로 변하는 걸로 써도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물은 물질에 해당하니까 써도 돼. 알았어요? 써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두 개 차이가 뭘까요? 없을 거예요. 둘 다 공통점은 고체 상태에 있던 것이 뭐로? 액체 상태로 바뀐 거예요. 알았어? 근데 이렇다고 잘 봐. 얼음을 여기 가만 내비뒀어요. 됐나? 상온 상태에서 얼음을 가만 내비뒀어. 시간이 지나니까 쓱 녹았어. 뭐 되었다? 융해되었다 라고 일반적으로 다 써요. 따로 약속한 건 없는데 용융되었다고 잘 안 해. 알았어? 오케이? 그런데 암석이 녹아서 마그마가 되었습니다 할 때는 용융이라고 써요. 암석이 융해되었다라는 말은 거의 안 쓰거든.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자 미리 얘기한다. 내가 대학 시절에 한번 확인은 해봤는데 그 시절에 확인이 정확히 잘 안 됐어. 그래서 한자 가지고 한자어잖아요. 한자어가 무슨 뜻인지 내가 좀 이렇게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 이게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야. 잘 봐. 관례적으로 얼음을 그냥 가만 놔뒀을 때 녹으면 융해라고 합니다. 용융이란 말 쓰는 사람 거의 없어요. 또 하나 암석 돌피가 녹았다. 마그마가 되었다. 용암이 되었다. 라고 하면은 뭐? 용융되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제철소에 가면 쇳물 녹이잖아. 뭐라고 할까? 그렇죠. 용융시켰다고 얘기합니다. 됐니? 누구도 융해시켰다고 안 해요. 됐나? 그게 제 주관적인 거예요. 두 개를 구분하는 제 주관은 뭐냐면 이때까지 있었던 사례를 근거로 해서 분류를 해보니까 융해는 이거야. 그 해당 물질이 상온에서의 원래 물질 상태가 액체이면 뭐라고? H2O는 그럼 상온에서 뭐지? 액체잖아. 근데 누군가 강제로 고체로 만들었다가 상온에 놔두면 당연히 뭘로 돌아가? 액체로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주변 상온에 의해서 그냥 슬쩍 녹는 거면은 뭐? 융해라고 하자라고 한 것 같아. 됐어? 용융은 뭐냐? 상온에서의 상태가 압도적으로 고체인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서 막강한 열을 주지 않는 이상은 액체가 되기가 어려운 놈. 됐어? 그래서 플라스틱을 열을 가해서 녹였다 뭐라고 하면 될까? 용융. 그렇죠. 그 용융이라고 해요. 알겠어? 됐어? 네. 그 다음에 기화 말고 또 쓸 수 있는 거 하나 있는데 증발이 있어요. 됐니? 증발하고 기화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정말은 물에서나 주로 물에 많이 쓰는 거는 맞아요. 근데 물에서만 쓰는 거는 잘못된 말이야. 오늘 원래 하려 했던 내용이 이거야. 알았어? 너가 정도 되면 이런 거 정확하게 좀 알아놓는 것도 필요해. 뭐라고? 아, 오케이.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게? 그거 아니야. 이거는 교과서에 나와. 우리 교과서에는 안 나와. 이거는 증기 없나? 증발은요, 잘 들어라. 너가 물에 끓는 점이 얼마고? 그러면 여기 물 한 그릇 여기다 놔두잖아. 10년 동안 놔둔 물이 그대로 있나? 아니요. 날라갔죠? 그건 뭐라 하면 되나? 증발되었다 해도 되고 기화되었다 해도 돼. 즉 일단 둘 사이 관계. 증발이 기화에 포함됩니다. 기화 중에는 증발도 있고 그러면 나머지 하나가 뭐냐? 끓음이에요. 뭐라고? 증발이라는 말과 끓음을 합쳐서 전부 기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화는 일단 이거야. 어떤 사회고 자시고 간에 액체 상태의 분자가 뭐로 다 바뀌면 기체로 바뀌는 모든 과정을 우리는 전부 다 기화라고 합니다. 됐니? 그런데 증발과 끓음의 차이는 뭐냐면 증발은 굳이 끓는 점에 도달 안 해도 뭐라고? 끓는 점에 도달 안 해도 액체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기화 현상을 증발이라고 합니다. 알겠어? 그러면 증발될 때는 꼭 온도가 높아야 되냐? 아니에요. 그냥 적당한 온도에서 중요한 게 있어. 기압이 얼마만큼 눌러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그럼 기압이 약하면
표면에 있는 액체 분자가 어디로? 위로 공기 중으로 막 뚫고 들어가려고 하는 성향이 세져요. 됐니? 됐나? 이게 증발입니다. 알겠습니까? 증발을 다른 말로 증발하고 또 대비되는 나중에 이거는 오늘 알려주는데 또 뭐가 있냐면 휘발도 있다. 있죠? 분명히 있죠? 휘발유 하잖아요. 휘발은 쉽게 얘기하면 증발이 졸라 잘 되는 새끼. 표면에서 막 미친 듯이 기화가 일어나는 거야. 됐어. 그럼 끓으면 뭘까요? 일단 끓는 점에 도달했어. 그럼 증발과 현상학적으로 다른 건 뭘까? 막 거품이 일그러지 에너지 거품 일지. 무슨 뜻일까? 거품이 어디서 나와? 기포 물 내부에서 그렇지. 내부에 있는 게 내부에서 이미 뭐로 변했단 말이고 기체로 변해가지고 뿜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액체 전체가 어디가? 아까 전에는 표면에서만 기화가 일어나면 증발 됐어. 끓으면 뭐? 끓는 점 이상 높이가 돼서 끓는 점 이상이 돼서 액체 분자 전체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 기화가 일어나는 것을 끓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이걸 주의해야 돼. 자연 상태에서 뭐해서? 자연 상태에서 물을 끓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자연 상태에서 물이 수증기가 되는 건 거의 대부분 뭐다? 그렇죠. 증발이 더 많은 거예요, 물은. 그래서 그러면 기화됐다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아니요, 해도 돼요. 뭐 써도 돼. 됐어? 자, 그 다음에 기체가 액체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아까 승민이가 얘기했던 뭐 이게 액화입니다. 됐나? 네. 마찬가지로 액화가 된다라는 것은 기체 상태였다가 온도가 어디에 미만으로 내려갔을 때 끓는 점 밑으로 내려갔을 때 맺히는 거잖아. 맞아? 그런데 아까 증발이 일어날 때는 끓는 점 도달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그럼 위에 있던 놈이 다시 어떻게 될 수도 있어 그냥. 일부 돌아올 수도 있지.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끓는 점과 상관없이 그냥 돌아오는 거를 응결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 수증기량 때문에 결정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뭐가 더 많다? 물은. 응결이 더 많은 거야. 응결 현상이. 됐나? 액화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됐나? 근데 액화는 끓음의 반대 현상은 없어. 알겠어요? 그 다음에 액체가 고체로 바뀌는 거를 뭐라고 합니까? 요거를 응고라고 합니다. 됐니? 자, 얼음이 물이 됐어요. 뭐? 융해 쓰면 돼. 근데 누군가 이래서 얼음 졸라 커다란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극지방에 가가지고 화염방사기 들고 막 가라 이지랄했어. 됐어? 그래도 뭘 쓸까? 왠지 그거는 정말 막 한순간에 막 녹일 것 같잖아. 그러면 그건 엄밀히 얘기하면 용융이라고 쓰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얼음은 보통 뭐 쓴다? 융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융해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관례적으로 쓰는 게 있어요. 얼음이 녹지. 그래서 이거를 해빙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정리해주면 앞으로 이런 관계된 거 나왔을 때 용어 때문에 막 왔다 갔다 하지는 말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반대 과정은요? 물이 응고됐다란 말 잘 안 쓰지? 그죠? 거의 안 쓰잖아. 물이 응고돼서 얼음이 됐어요. 이 말 쓰는 경우 잘 없어요. 뭔가, 그러니까 이게 어감상 안 맞다는 거야. 과학 용어가 전부 정확하면 좋겠는데, 사실은 인간이 쓰는 거다 보니까, 주관에 따라 판단되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냉동. 그거는 온도를 낮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결빙을 많이 씁니다. 됐나? 네.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대학 시절에 나도 고등학교 때는 이런 생각 뭐 했어? 그러니까 대신에 이런 건 있었지 나는 머릿속에. 아씨 1학년 때 가르치는 선생님 때하고 2학년 때 가르치는 선생님 때하고 3학년 때 가르치는 선생님 씨발 사용하는 동영은 다 다른 거야. 자기가 무조건 다 맞다 그러고
나중에 모의고사 쳐보면 씨가 어느 새끼가 만든지도 모르겠고. 죄송합니다. 저희 은사님들 전부 다 위대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만큼 저는 그거 고민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대학교 가서 참 노는 것도 좋아하지만 공부할 때 진짜 공부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공부를 잘 안 했어요. 이런 게 왜 이렇게 됐을까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았는 거야. 그래서 도서관 가면 주로 책을 찾아봐도, 그러니까 나름 이과잖아. 찾아본 책은 문과에 가까운 책들이 되게 많았어요. 어법 이런 거 있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정확하게 구사해야 된다라는, 중고등학교 때 과학은 정확해야 되고 객관적이다 했는데 그 마인드로 내가 대학생이 됐어. 근데 대학생이 되고 나니까 이제 혼란의 시기가 온 거야.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내가 선생이 돼서 가르쳐주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지금 내리는 결론이 이거예요. 되게 혼란스러운 건 혼란스럽다고 얘기해주고 방향성을 얘기해주고 요 정도로 하는 게 적당한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나중에 너가 사는 시대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대표적으로 2MB 대통령 때문에 알아들었는 사람 아세요? 알겠어요? 그 시절에 뭐 영어 상례와 이것 때문에 너가 화학식 원소 명이 바뀌었어요. 대표적인 게 뭐죠? 넌 아이오딘이잖아. 근데 이거요, 웬만한 사람들 요오드라고 다 불러요. 그리고 너가 대학교 가잖아. 화학 관련에 가잖아. 거기 있는 교수님들 있죠? 아이오딘이라 하시는 분 잘 없을 거예요. 나트륨, 저 여기 소듐이라는 말 나오는데 나트륨이 소듐이에요. 나트륨. 몰랐지? 왠 줄 압니까? 솔트. 예, 나트륨이 그 짠맛의 이제 염의 이제 그 기원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대학교에서 어떤 교수님들이 나트륨 쓰면서 계속 소듐이라고 불러요. 그 미국 양키 새끼들이 그래 부르거든. 그래가 내가 대학교 때 실제로 그랬어요. 화학 수업 듣고 있는데 나트륨을 쓰면서 소듐이라는 거야. 그래가 내가 뭐라 했지? 내 귀를 의심했다니까. 그래가 근데 계속 뭐라 하는데 내가 보니까 소듐이 뭔데? 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나트륨을 칭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럽니다. 여러분들 너가 대학생이나 내가 이거를 나트륨이라고 부른다면서 에이 빙시 새끼들아 완전 그러니까 이거야. 빙시 새끼들아는 안 했어. 알았어? 안 했는데 내가 듣기에는 그랬어. 까듯이 얘기한 거야. 이거 원어로 얘기하면 소듐이야 이러는 거야. 그것도 찾아봤죠. 찾아봤더니 그 말이 맞았을까 틀렸을까? 그게 아니고 미국 새끼들이 그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국제규약에 의해서 정한 게 아니고 미국 애들은 주로 뭐라고 계속 부른다? 소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나트륨이라는 이름을 그냥 그것도 우리말이가 그것도 아니잖아. 써왔잖아. 근데 그때 당시에 실제로 부르는 말로 가능한 한 표기를 해야 된다 이지라가 교과서를 다 디빈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제일 걱정됐던 게 그거야. 첫 세대들이 중학교에서는 아이오딘으로 배웠는데 아직 고등학교 교과서가 안 바뀐 거예요. 올라오니까 뭐 요오도 돼 있는 거야. 그나마 좀 낫죠. 예. 그 다음 세대는 중고등학교 다 아이오딘 썼는데 대학교 갔더니 요오드. 그렇죠. 선배고 교수고 전부 요오드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건 생각을 안 한다니까. 그러면 가르쳐 주려면 원래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될까? 야, 지금까지는 얘를 요오드라고 가르쳤는데 너 그때부터는 아이오딘이라고 불러야 돼. 근데 요오드라는 말도 일단 기억은 해놔야 돼. 왜? 너가 하고 어떤 분야에서 이거하고 관련된 분야에서 같이 사는 인간들 중에는 요오드라고 처지키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기 때문이고 요오드라고 썼다고 해서 틀린 표현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요오드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미국 애가 못 알아들었어. 누구 잘못인데? 미국의 잘못이죠. 아이, 야, 쌍방 과실이지. 그거는 잘못이 아니죠. 왜? 서로 쓰는 문화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얘기하다 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놈이면 내가 요오드 자꾸 하다 보면 지도 저 새끼가 요오드 하는 건 아이오딘이구나. 그럼 지도 아이오딘 하면 내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할까? 저 새끼 아이오딘 하는 거는 요오드구나. 뭐로 통일하게 됩니까? 머릿속에 이건 뜰 거 아니오. 맞아. 근데 그거를
미국 애들이 주로 쓰는 걸로 바꿔야 우리가 미국에 가서 영어를 구사하는 데 있어서 상대편이 이해를 잘하고. 왜? 그래 내가 그게 개인적으로 되게 불만이었어요. 그게 뭐 어쩌라고 그게 뭐 사는데 뭐 그게 중요해? 근데 시험 문제는 있었다고. 뭐 아이오딘을 정확하게 표기하지 않으면 끄었다니까. 웃기는 거죠. 나는 그 시절에는 이걸 문제를 안 냈어. 그냥 알아서 얘기해라 그거죠. 이건 알아야 되지. 이름은 아이오딘이든 요오드든 둘 다 얘기해도 돼. 몇 쪽이야? 이 씨발 너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17쪽. 원자과 전자 몇 개야? 7개죠. 공유 가능한 전자 몇 개야? 한 개죠. 지금 배우고 있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얘는 이온화된다면 무슨 이온으로 바뀌어? 음이요. 그렇죠. 그런 게 돼야 되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지. 이름이 씨. 그래 이것도 맹 마찬가지야 그런 게. 알았어요? 괜히 흥분했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실제로 이제 물의 순환 원리 주로 등장하는 건 뭘까요? 물의 순환에서 지구 물의 순환에서 응결, 증발 거의 이게 대부분이요. 됐어? 그러니까 주로 뭐 응결, 증발 실제로 얘들 논리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꽤 많아요. 근데 우리는 잘 안 다뤄. 됐어? 그 다음에 다루는 게 뭐가 있을까? 응결, 증발 등 상태 변화와 뭐와? 상태 변화가 일단 있고요. 그거 말고 뭐가 있을까? 가장 근본적인 거. 뭐래? 뭐? 흐를 유. 예. 이동. 됐어? 이거를 에너지로 얘기하면 움직이는 에너지. 운동 에너지. 어디서 왔어? 위치 에너지. 그렇죠. 높은 데서 있었으니까 무슨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이겠지. 맞아? 근본 에너지는? 둘 다 태양 에너지야. 됐니? 왜냐하면 얘가 높은 곳까지 어떻게 올라갔어? 이 과정을 통해서 올라간 거 아니야. 됐어요? 여기서 이제 주의해서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물의 순환은요. 원리에서 중요한 거. 첫 번째, 지구 전체 이제 이런 말을 한번 써봤으니까 물수지는 얼마다? 지구 전체로 보면 빵이에요. 그지? 왜? 지구 전체로 보면 지구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는 얘기잖아. 지구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고? 지구 밖에서 들어온 물의 양이 많았다 이 말이잖아. 그런 게 있나? 없어요. 그러니까 물로 보면 뭐로 보면? 물로 보면 내놓은 적도 없고 들어온 적도 없어. 무슨 게? 고립계. 아이씨. 에너지는 왔다 갔다 하잖아. 열린 닫힌 게 닫힌 게인 거야. 그런데 마찬가지로 밖으로 나간 적도 없지. 그러니까 무조건 0이에요. 됐니? 다만 이제 지구 시스템 안에서 주고받는 게 있지. 맞아? 그럼 지구 시스템에서 주고받는 게 있는데 지구 시스템 집에 가고 싶다. 각 구성 요소의 물수지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빵이야. 직권에서 들어온 게 있으면 나간 게 있다는 거예요. 됐니? 됐어? 유일하게 기억해야 될 거. 순환하지 않는 물이 있어. 뭐가 있다고? 그게 누구냐면 바로 대륙, 유빙 아니야. 유빙은 순환하는 거야. 대륙빙하. 뭐라고?
실제 현실로는 대륙빙하가 순환할까 안 할까? 해요. 지금 해요. 갑자기 순환을 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야. 녹아서 뭐 걔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뭐가 일어나면서? 지구온난화는 왜 일어났어? 그냥 단계별로 가야 돼. 그건 바로 간 거야. 자, 다시. 대륙빙하는 원래 순환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일단 전체적인 일반적 이론상으로 얘기할 때는 대륙빙하는 순환하지 않는 걸로 배워.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대륙빙하의 양이 줄고 있어. 순환에 참여했다 이 말이야. 쉽게 해서 해빙되고 있어요. 뭐 되고 있다고? 해빙되고 있어요. 됐나? 왜 해빙됐지? 인간 때문에. 한 단계 한 단계씩 하라고. 온실. 한 단계씩 가라고. 인간이 이사서. 왜 얼음이 녹았을까? 그냥 왜 가만있던 얼음이, 어제까지 괜찮던 얼음이 왜 오늘 녹았을까? 온도가 높아졌어. 그렇지, 온도가 높아진 거야. 기온이, 평균 온도가 올라간 거예요. 그걸 무슨 현상이라고 해요? 지구온난화. 그게 지구온난화라고 해. 지구온난화는 왜 일어나고 있나? 그게 한 단계 뛰어넘은 거야. 바로 뭐냐면, 대기의 온실 효과가 늘어난 거야. 능력치가 세진 거야. 됐어?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대기의 능력치, 온실 효과는 왜 늘어났는데? 온실 효과를 잘 일으키는 온실 기체의 비중이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 기체들 중에 누가? 이산화탄소하고 수증기, 메테인 이런 것들이 늘어난 거예요. 됐나? 근데 갑자기 그게 최근 200년 동안 왜 늘어났어? 인간이 화석연료 소모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연소량이. 그렇게 단계별로 하나하나 끊어서 가면 거기 관련된 문제 나오면 하나도 안 틀린다니까. 대부분 너네는 약간 이런 게 있어, 마음속에. 그걸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범생 컴플렉스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가 결국에 시험 문제는 결국 최종 답을 잘 찍으면 끝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도 어떤 관념이 있냐면, 저 쌤이, 저걸 물어보는 거는 결국 마지막에 이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최종 결론에 누가 빨리 정확하게 대답할까에 대해서 너무 훈련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럼 거기에 따른 보상도 셌고 피드백도 셌기 때문에. 물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는 합니다. 알겠어요? 근데 내가 몇 번 강조했잖아. 그거 말고 바로 앞 단계 할 땐 지금 당장에는 그 단계를 얘기하는 거야. 왜냐하면 실제로는 수능 칠 때 최종적으로 결과가 중요해, 과정이 중요해? 결과가 중요하죠. 근데 그 결과를 정확하게 내는 데 있어서는 결과만 외운 놈도 100%에 가까울 수 있으나 과정까지 같이 한 놈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신속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알았어? 신속 정확보다 어디에만 일단 돌아? 정확. 네. 알겠습니까? 차근차근히 속도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알겠어요? 그래서 그게 지난번 정규 시간에 123쪽에 했던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하나 좀 추가적으로 얘기할 거는 뭐냐면 스킬인데요. 일종의 화살표 스킬이라는 게 있어요. 화살표 사용법. 물질 이동할 때 지구과학에서는 물질이나 에너지 이동을 표현할 때 뭐를 쓴다? 화살표를 씁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런 거예요. 여기가 뭐냐 하면 어떤 출발하는 어떤 권이 돼요. 출발권. 됐나? 그 다음에 어딘가 꽂히겠지. 그러면 이거는 어딘가 도달되는 도착권이 되겠네요. 됐어요? 예를 들자면 응결. 뭐라고? 증발이라고 합시다. 뭐라고? 증발이라고 하면 이게 뭐가 되고 수권에서 기권으로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됐어?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여기에서 마이너스 11에 무슨 뜻일까? 수권에서 기권으로 가는 거 마이너스 11에 뭐라고 설명하면 돼? 10만큼 증발된 거야. 됐나? 됐어요? 그럼 당연히 도착량도 얼마? 이건 얘가 얻은 거니까 플러스 10인 거예요. 이동량은 얼마만큼 이동하고 있어? 원래는 10만큼 이동하고 있지. 됐어? 왜? 근데 주의할 점. 이거 완성된 걸까 안 된 걸까? 저기 다시 가야죠. 이거 자체로는 완성 아니야. 왜요? 습관을 다시. 얘는 지금 물수지 얼마?
0이 아니라 마이너스 10이지. 얘는 플러스 상태지. 이걸 해소해줘야 돼요. 됐어?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게 이거야. 화살표가, 예를 들어서 이런 물어볼게요. 화살표가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 됐어? 얘는 화살표 몇 개? 한 개. 가지가 메인 중추가 한 개면 무조건 한 개예요. 됐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까? 50이래. 마이너스는 안 써도 돼, 어떨 때. 됐어? 10, 20이래. 얘 얼마고? 20. 그건 당연히 20이죠. 쉽잖아. 별거 없어요. 즉, 화살표의 출발 총량과 도착된 총량의 절대값의 합은 어때야 된다? 동일해야 됩니다. 됐어? 거기에 이제 업그레이드가 뭐냐면, 각각의 권역도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본전이 이루어져야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123쪽에 있는 그림이 완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봐. 수권에서 대기로 올라가는 화살표 있나? 네. 맞아요. 증발.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가는 것도 있나? 네. 하나 물어볼게. 대기가 흡수하는 화살표는 총 몇 개고? 2개. 2개 말고는 없죠. 네. 그러니까 지구 환경에서 대기로 수증기를 뿜어줄 수 있는 게 그거 2개 말고는 딱히 없는 거야. 지금 현재. 선생님, 식물이 증발산 작용을 하는데요. 그것도 땅에서 올라가는 거라고 하면 돼. 맞아? 또 공장 굴뚝에서 수증기 올라갈 때도 있는데 그것도 땅 위에 있잖아. 그래서 앵간한 거는 수증기가 돼서 날아가는 증발 현상은 딱히 구분하자면 그냥 어디? 이게 직권도 아니죠. 육지 어디선가 올라가는 거 아니면 뭐 바다에서 올라가는 게 2개밖에 없는 거야. 맞아? 그러면 그게 대기가 받아들이는 총량이 되는 거죠. 얼마일까? 38만. 대기가 총 받아들인 거는 38만이에요. 왜냐하면 바다에서 올라간 게 32만, 육지에서 올라간 게 6만이지. 네. 2개 합치면 얼마? 38만인 거예요. 그럼 대기는 받은 게 얼마고? 거기다 써라. 받은 거 플러스 38만 되죠? 대기에. 플러스 38만이지. 그럼 우리는 뭐만 찾으면 되노, 이제? 빼기. 마이너스 38만이 되는지만 확인하면 돼. 됐나? 그럼 대기에서 출발한 화살표 몇 개고? 3개요. 대기에서 출발한 거는 3개죠? 3개긴 한데, 왼쪽 2개는 본질적으로 1개야. 어디 다 떨어져? 땅에 다 떨어지는데, 왜 2개로 나눠놨을까? 키로. 1개는 진짜 땅이고요. 1개는 생물권으로 좀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 모의고사 때는 이거보다 화살표 개수가 더 많은 문제도 있을 수는 있어. 알았어? 심지어는 이거보다 더 적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 됐나요? 그러면 어쨌든 땅으로 간 거 얼마? 96,000. 땅으로 간 거 얼마? 96,000. 육지로 간 응결량이 9만 아이가? 96,000. 96,000이죠. 됐어요? 그럼 38만에서 96,000 빼면 그게 28만 4천입니까? 그게 바다로 간 거 맞죠? 그러면 대기는 뭐가 완성됐어? 그렇죠. 물수지방이 완성된 거예요. 그 다음에 대기에 꽂혀있는 꽂히거나 출발한 화살표는 모두 지금 이 원칙을 다 지켰네. 대기는 문제가 없는 거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땅 보겠습니다. 땅. 뭐라고? 땅을 향해서 꽂힌 건 누구밖에 없어? 96,000. 1개밖에 없죠? 아니다. 총 개수로 보면 2개죠. 96,000이잖아. 맞아? 여기서 주의할 점. 실제로 바닷물이 역류하는 경우 있나? 있어요. 아주 약간 있어요. 그 다음에 간헐적으로 해일도 있어. 근데 그거는 전체 흐름에 비하면은 없는 거나 다름없다. 따라서 육지하고 바다 사이에 주고받는 거는 오로지 한쪽 방향이지. 육지에서 어디로만 간다. 바다로만 나가는 것만 있기 때문에 바다에서 육지로 기 들어오는 건 없는 거야. 그럼 육지는 때려쳐 죽여도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밖에 없어? 대기밖에 없는 거야. 그 비 안 오면 끝인 거야. 비 안 오면 작살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선생님, 그러면 물수지가 빵이 안 돼서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없어. 왜? 바다로 다 내리면 그만이야. 육지에 안 내리고. 근데 비가 육지에 내릴 확률이 높아? 바다에 내릴 확률이 높아?
바다에 내릴 확률이 높아요. 일단 면적이 넓죠. 그 다음에 수증기 공급을 받을 수 있는 확률도 높기 때문에 내놓는 것도 어디서? 바다에서 훨씬 많이 내놓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자 육지가 받은 거는 총량이 얼마고? 96,000이 받은 게 다예요. 플러스 96,000이지. 그럼 나가는 것도 얼마 돼야 돼? 그럼 나가는 방향은 어디? 위 아니면 바다. 바다로 가는 것도 두 개로 나왔죠. 그럼 왜 두 개로 나왔느냐? 지하수도 흐른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야. 됐니? 그래서 지하수가 됐건 뭐가 됐건 강물이 됐건 바다로 나간 양은 얼마? 그럼 에이씨 36,000이죠. 지표 유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간 게 아까 얼마였어? 6만. 그러면 육지도 이게 완성됐고 이게 완성된 거야. 그럼 나머지 바다 이제 남았죠. 바다는 꽂히는 게 두 개고 나가는 게 한 개지. 꽂히는 게 얼마? 아까 36,000 받았다며. 거기에 284,000 받으면 뭐 32만인가 이래 됩니까? 예. 거기서 올라간 게 얼마? 그래. 이 그림이 잘 들어. 갈로소의 키가 2개, 3개 될 때도 있어. 알았어? 상관없어. 상관없어요. 기본적으로 방정식 하나만 딱 성립될 정도의 최소한의 숫자만 주어져 있으면 심지어는 3학년쯤 되면 수능 수준쯤 되면 숫자 안 줘요. 왜 줄까? 아니야. 숫자 안 줘. 숫자도 이게 단위가 우리가 세제곱킬로미터죠. 부피 단위 말고 다른 거 면적 단위로 줄 수도 있거든. 그러면 숫자 값은 언제든 어떻게 될 수 있어? 바뀔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줄 수 있다고. 봐봐. 대기, 육지, 바다 이래 놔놓고요. 됐나? 아까 이게 얼마라고? 32만이라며. 네. 근데 이걸 1 안 주고 A 열어줘요. 됐어? 그 다음에 1로 내려오는 거 B, 여기로 내려오는 거 C, 여기로 올라가는 거 D, 여기로 가는 거 E 말고 있나? 없죠? 그래가지고 이래주는 거야. 잘 봐. 이래주는 거야. A는 B 플러스 E와 같다. 맞나 틀리나? 예, 열어줘요. 그나마 지금 요 있는 그림을 내가 요렇게 표현한 거지. 그림 졸라 간단하지 않냐, 저거보다? 약간의 노력을 이용해서 이미 문제의 급은 어떻게 됐다? 업그레이드 된 거야. 이래 나오면, 이런 문제 경험 안 해보면,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뭐지? 이래 되는 거예요. 됐어?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그림을 조금 더 복잡하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쵸, 여기다 뭐를 넣는다? 직권하고 생물권 쓱 구분해가 생물권 지부해가지고 중간에 갈라치기 하면 되지. 뭐 그게 얼마가 됐든 간에. 숫자 없으면 되죠? 왜? 그 알파벳만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래 상호 그냥 맞도록만 하면 그만이거든.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네. 여기까지가 물의 순환에 대한 내용 되겠습니다. 뭐 중요한 건 또 이거예요. 어쨌든 물의 순환의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는 뭐? 태양 복사 에너지다. 전부.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음 주에 수업하는 거 맞지? 노는 날이 하도 많아가지고. 다음 주에 탄소 순환 하겠습니다. 뭐 한다고? 탄소 순환하고 된다면은 뒤에 지진, 화산, 판구조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정규 시간에 제가 안 건드리고 있거든요. 네. 이 시간 이용해서 좀 질문 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질문 뭐? 수행평가 관련 어.